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친구 성진이와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테이블에 앉아있기만 해도 성진이에게로 사람들 시선이 쏠렸는데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키도 훤칠한 데다가 성격까지 좋아서 성진이는 늘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로 늘 비교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다만 성진이가 워낙 착한 편이다 보니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지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곧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성진이가 아주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어요. 죄송한데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진이가 단호하지만 예의를 갖춰 말을 했는데 그날은 그녀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쪽 연락처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성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는데요. 당황한 듯 저와 그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머쓱하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연락처를 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네, 그쪽은 제 이상형이 아니거든요.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녀의 시선이 이번에는 확실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앉아 있었어요. 순간 성진이가 웃으며 제 팔을 툭 하고 살짝 쳤어요. 그럼요. 제 친구가 엄청 착한데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없어요. 제 친구 착한 건 제가 보장할게요. 혜준아, 뭐해? 빨리 연락처 드리지 않고. 알았어.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채 그녀의 휴대폰을 받아 제 번호를 눌렀는데요. 그러자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진짜 제 이상형이거든요. 내일쯤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연락 피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약속해요. 그녀가 장난기 어린 눈빛을 띠며 제 코앞으로 새끼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는데요. 처음 본 여자와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이었어요. 그럼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녀가 마지막까지 해맑은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성진이가 여전히 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얼굴도 예쁘고 진짜 괜찮은데? 그럼 뭐해. 만나고 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차일 텐데. 아니지. 지금은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연락처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럴 일이 일어날 확률이 확 줄어든 거지. 내가 볼 때 성격도 좋아 보이니까 이번에는 진짜 잘해봐. 너 잘 돼서 커플끼리 캠핑도 가고 그러면 좋잖아. 성진이가 들뜬 얼굴로 제 어깨를 두드렸는데요. 그동안 성진이가 여자친구들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 없는 말 그대로 모태 솔로였거든요. 그녀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인사를 나눈 그날 밤까지 저는 그저 장난일 거라 여기고 넘겼습니다. 잘생긴 성진이를 두고 제게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녀가 워낙 예쁜 얼굴이다 보니 그런 사람이 저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음날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을 때도 별 기대 없이 화면만 슬쩍 내려다봤는데 그녀가 정말로 메시지를 보내온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처 물어봤던 사람인데 기억하시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기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답장을 하지도 못한 채 본능처럼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진아, 어제 그 여자 진짜로 나한테 문자 보냈어. 정말? 뭐라고 왔는데? 그냥 기억하냐고 묻던데? 그래서 답변은 했어? 아니, 놀라서 너한테 먼저 전화했지. 휴대폰 너머로 성진이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야, 그럼 오해하잖아. 전화 끊고 얼른 답변부터 해. 알았어. 근데 뭐라고 하지? 나 너무 떨리는데? 성진이가 웃으며 다독이는 목소리로 조언을 했어요. 그냥 반갑다고 남기면서 너무 예쁜 분이 연락 주셔서 놀랐다고 막 띄워줘. 우선 전화 끊고 얼른 답장부터 해. 그 말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치 중대한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 분이 연락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문장을 다 적기도 전에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해댔는데요.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레 연락처를 묻던 그녀가 진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며칠 뒤 드디어 그녀와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을 때였어요. 솔직히 그날 또 한 번 놀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말투며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따뜻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쌩긋 웃으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쳤던 이들은 대부분 시간이 아까운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의무감처럼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연애가 서툰 저를 그녀가 천천히 그리고 자상하게 이끌어줬고 그 순간부터 제 눈에는 그녀가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던 도중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데이트 비용 넣어두고 사용할까? 요즘 그런 커플들 많다고 하더라고. 처음 듣는 제안이었기에 제가 의아한 듯 되물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자친구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자기가 다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식이면 만날 때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근데 통장 만들어서 매달 똑같이 돈 입금해놓고 그걸로 사용하면 서로 편해서 좋잖아. 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만날 때마다 불편한 건 싫단 말이야. 그 말이 어찌나 솔직하고 배려심 있게 들리던지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본 저는 그저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이를 만나게 되었고 무심코 그 얘기를 꺼냈어요. 성진아, 너네 커플도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사용해? 성진이가 젓가락을 멈추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데이트 통장?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소연이가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거든? 뭐? 소연 씨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성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아무래도 만날 때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니까 소연이가 많이 불편하다고 그냥 데이트 통장 만들자고 하더라고. 잠시 말이 없던 성진이가 결국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대박! 소연 씨 보면 볼수록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데이트 통장 얘기를 듣긴 했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그거 만드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 당연하지. 거기에 똑같이 돈을 넣고 사용하는 거잖아. 대부분 여자들은 데이트 비용을 남자랑 똑같이 쓰면 왠지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소연 씨가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거면 진짜 대단한 거야. 성진이의 말을 듣고 문득 떠오른 게 있어서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이런 말하면 수연이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신기한 게 하나 더 있긴 해. 신기한 거라니? 그게
데이트 통장에 돈을 똑같이 넣고 사용하기로 했지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매달 조금씩 더 넣었거든? 그랬더니 소연이도 그에 맞게 돈을 더 넣었더라고. 그래야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성진이가 연신 고개를 저으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우와, 소연씨 진짜 개념 있는 여자다. 너 소연씨 꽉 잡아라. 요즘 그런 여자 만나기 쉽지 않아. 내 여친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돈 더 쓰면 삐쳐서 말도 잘 안 하거든. 진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아. 고민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만나면 만날수록 여자친구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질까 고민 중이야. 저번에는 여자친구 부모님이랑 같이 밥도 먹었거든? 그러다 보니 나도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자고 물어봤더니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딱 자르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윤서신의 부모님이랑은 만나서 밥 먹었다며. 근데 너네 부모님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핑계대는 말이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되는 건데 그건 완전 다른 거라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그 말 듣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헤어져야 하나 고민 중이야. 근데 오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윤서가 많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더 드네. 잘 생각해봐야겠다. 다시 말하지만 너 소연 씨한테 잘해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드물어. 성진이가 또 한 번 소주를 털어 넣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연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이와 저는 그 뒤로도 조용하고 다정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도 좋았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분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알콩달콩 소소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또다시 성진이를 만났는데 그날따라 성진이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에는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까칠해? 묻자마자 성진이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나 윤서랑 헤어졌어. 결국 헤어진 거야? 갈수록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나한테만 일방적으로 배려를 강요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 말끝에 묻어나는 허탈함이 묘하게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성진이가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암튼 헤어졌어. 누굴 만나든 앞으로는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려고 해. 이제 우리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나도 소연 씨처럼 내실 있는 사람 만나서 이제는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지. 그 말에는 어느 때보다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성진이는 앉아있는 내내 소연이에 대한 칭찬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입이 닳도록 칭찬을 반복하는 친구의 모습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주말에 엄마가 놀러 오라고 하는데 자기 시간 괜찮아? 다음 주 주말에? 자기 혼자 자취한다고 엄마가 반찬 좀 해주고 싶다네. 부담 갖지 말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래. 순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연이를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상황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망설임과 동시에 긴장감이 몰려왔거든요. 그때 소연이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부모님 이혼하시고 엄마 혼자 나를 키우셨잖아. 그러다 보니 엄마가 외로움이 많으셔서 사람들 찾아오고 하는 것 많이 좋아하셔. 내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를 이미 사윗감으로 점찍은 것 같아. 사윗감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결국 얼마 뒤 설레이는 마음에 옷까지 새로 사 입고 준비를 단단히 한 채
그녀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수연이 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직접 보니까 더 반갑네. 어서 와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했어요. 거실에서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주방으로 이동했는데 식탁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식탁 가득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우리 딸한테 들은 대로 차려봤는데 입맛에 빠질런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웃음꽃이 피었고 수연이 어머니의 다정함은 소연이의 성격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쯤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둔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쌌으니까 혼자 자취한다고 대충 먹고 다니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다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머니 반찬 솜씨가 아주 좋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나중에 더해서 보내줄게. 그 집은 두 사람이 살기에는 꽤 넓어 보였고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가끔 와서 도와주는 듯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소연이 어머님이 말하길 그날도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소연이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정성껏 싸준 반찬을 양손 가득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나 좀 봐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다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이네 집 일 도와주시는 분 맞죠? 근데 아까 집에 가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는 사이 그분이 나가는 모습을 분명히 봤거든요. 저기 잠깐이면 되니까 나랑 얘기 좀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앞에 있는 카페로 갈까요? 집 앞에 작은 카페가 하나 보여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이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게 말했어요. 거기는 위험하니까 차 타고 여기서 떨어진 카페로 가요. 근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같이 차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음료를 받아든 이모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나 기억 안 나요? 네? 아까 소연이네 집에서 뵌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 얼굴 잘 봐봐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잖아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던 그 순간 그분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성진이네 집에서 일할 때 그 집에 자주 놀러 왔잖아요. 그제서야 퍼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성진이네 집에서 일 도와주시던 분. 그래요. 그게 나예요. 오늘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바로 못 알아뵀네요. 죄송합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이모님은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는데 저는 못 알아뵈서 너무 죄송해요. 그거야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오늘 소연이네 집에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놀라셨다니요? 제 물음에 이모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던 순간 조용했던 하루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파문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모른 척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물음에 이모님이 깊은 숨을 내신 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집 모녀 말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지. 악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네? 악하다니요? 이모님이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음량을 줄인 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음성은 경악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안에는 제가 알던 다정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녹음된 내용을 듣고 있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녹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그들은 제가 필요해서 먹잇감으로 낚아챘던 거였어요. 갑자기 신장 이식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가만히 듣다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채 물었어요. 근데 소연이 아버지랑은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소연이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모님이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까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이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꽤 받은 모양인데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 엄마란 사람이 사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실은 월세예요. 허세는 가득한데 가진 건 하나도 없으면서 두 모녀가 그 큰 집에 산다니까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소연이의 환한 미소, 따뜻했던 식사 시간,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뒤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소연이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란 사람도 그 나물의 그 밥이더라고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해줄 사람이 소연이밖에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집 한 채 줄 테니까 소연이한테 이식해달라고 했고요. 그 엄마란 사람이 처음에는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생각해낸 게 사이들 사람한테 시키자는 거였어요. 근데 신장 이식이 핏줄이 아닌 사람도 가능한가요?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요즘은 가능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엄마란 사람이 그때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보고 잘 꼬셔서 검사받고 적합하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바로 얘기 꺼내면 그쪽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지금 모든 걸 다 맞춰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곧 울면서 연기할걸요. 내 말 믿기 어려울 테니까 이것도 들어봐요. 두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떡하든 검사받고 이식해주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들만 가득했으니까요. 소연이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 어머니의 냉소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녹음해 주셨던 거예요? 나도 이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소연이네 엄마처럼 악한 사람들은 나중에 꼭 딴소리를 하거든요. 몇 번이고 그 집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두 번 다시 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랑 빵값이에요. 이모님 입에서 나온 엉뚱한 말에 멍한 눈으로 바라보자 이모님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성진이네 집에서 일할 때 성진이 가족들은 나한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내 직업이다 보니 나도 그런 거에 큰 불만은 없었고요. 근데 그쪽은 뭔가 좀 달랐어요. 나를 볼 때마다 어찌나 깍듯하게 먼저 인사를 하던지 처음으로 사람 대우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다 아이스크림이랑 빵 같은 걸 사올 때마다 나한테도 한 개씩 줬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난 그저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곧 소연이네 집 일을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소연이랑 빨리 헤어질 생각해요. 그쪽처럼 착한 사람은 저런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모님이 카페를 나간 뒤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고 녹음된 음성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소연이 어머니가 싸준 반찬을 다시 소연이네 집 현관 앞에 조용히 내려두고는 소연이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믿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부었는데요. 그 뒤에는 소연이의 협박 문자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별을 통보하자 결국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날 그 모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얼마 뒤 이모님에게 소연이네 집 일을 그만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들의 기억은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 감정 없이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을 겪으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겉으로 드러난 친절이 얼마나 쉽게 거짓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은 늘 인사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제 삶의 습관이 되었고 그 작은 배려가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결국 제 삶을 지켜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신기하고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